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이었던 노키아의 핸드폰 사업부는 레거시 문제로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에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레거시는 이미 설치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현대 자동차 산업의 레거시는 내연기관 자동차겠죠. 이 레거시로 인해 지금까지 벤츠와 토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입을 거뒀지만 레거시가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지체시키는 장애물일 수도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레거시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위에 영상 참조해주세요. 애플은 원래 핸드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레거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죠. 내연기관 자동차 레거시가 없는 테슬라가 혁신적인 전기차를 누구보다도 빨리 내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노키아는 기존 피처폰이라는 레거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애플의 완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후 애플의 아이폰을 원형으로 하는 스마트폰은 한 시대의 한 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레거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라는 레거시가 없는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다면 애플도 기존 스마트폰이라는 레거시에 발목이 잡혀 스마트폰 이후의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산업이 올 때 예전 노키아처럼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플의 시대는 언제 끝날까요? 애플은 언제 망할까요? 지난번 스마트폰 관련 영상에서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이라는 한 시대와 한 산업의 표준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제국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은 음성 커뮤니케이션과 문자, 영상, 이미지와 같은 비음성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겠죠. 스마트폰 이전에는 음성과 비음성 커뮤니케이션은 분리되어 발전했습니다. 음성 커뮤니케이션은 유선전화, 삐삐, CT폰, 휴대폰으로 진화했고 비음성 커뮤니케이션은 종이책, 라디오, TV, PC, 인터넷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진화된 음성 커뮤니케이션과 비음성 커뮤니케이션이 통합되어 진화한 디바이스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래는 별도의 물리적인 디바이스로 존재하던 음악 플레이어, 계산기, 녹음기가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 앱의 형태로 진화해 별도의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모바일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스마트폰은 휴대폰,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컴퓨터가 통합된 디바이스입니다. 세 개의 다른 강에서 나온 물이 강줄기를 만들면서 내려오다가 바다에서 통합되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산업군에서 표준이 되는 것도 대단한데 이처럼 세 가지 산업군의 표준을 모두 통합한 스마트폰이기에 당분간은 something new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의 원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의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네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전의 휴대폰도 통신산업의 하나의 표준이었잖아요. 1983년 모토로라가 휴대폰을 최초로 개발했지만 실제 대중화된 것은 2000년대입니다. 이후 카메라와 같은 기능이 추가된 피처폰이 전성기를 맞다가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에 급격하게 몰락했는데 왜 피처폰은 이렇게 빨리 단명했을까요? 유선전화, 휴대폰 또는 피처폰, 스마트폰으로 통신산업이 진화했다고 본다면 유선전화는 한 세대의 표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10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어류와 포유의 중간 단계인 양서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한 시대의 표준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했기에 단명했습니다. 결국 핸드폰의 음성통화 기능은 모바일 데이터 기능과 모바일 컴퓨터 기능과 함께 스마트폰에 통합되었고 스마트폰이 유선전화 다음에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에 스마트폰 시대가 휴대폰 시대보다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한국 역사에서 신라가 망하고 후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로 넘어왔죠. 신라는 거의 1000년을, 고려는 거의 500년 동안 지속됐는데 후삼국 시대는 50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 혁신의 속도가 항상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선전화도 초창기 모델이 나온 지 거의 100년 동안 기본 기능이 변하지 않다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며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삐삐, CT폰, 휴대폰으로 진화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진화가 완성됩니다. 삐삐부터 휴대폰까지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시기였겠죠. 이렇게 미친 듯이 발전하다가 마침내 스마트폰이라는 한 시대의 한 산업의 표준이 완성되면 유선전화 100년처럼 이후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려지는 혁신의 정체기가 오고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이후에 혁신 정체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다뤘던 음반 산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LP와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아날로그 매체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장악하다가 CD, MP3 등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다가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한 시대의 한 산업의 표준이 완성되면 이후에는 기술의 발전이 더뎌지는 혁신의 정체기가 찾아온 거죠. 이렇게 보면 저는 제 10대, 20대에 이런 변화를 모두 경험한 기술 혁신의 시대에 살았고 반면 지금 중학생 조카는 10대, 20대를 큰 기술의 발전이 없는 혁신의 정체기에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혁신의 정체기에 들어간 거지 모든 산업군이 혁신의 정체기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에너지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표준이었던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풍력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산업보다도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중화 시점을 포드가 모델 T를 출시한 1908년이라고 보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테슬라가 모델 3를 출시한 2006년이라고 본다면 내연기관이 거의 100년 동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속도는 빨라졌고 편의 기능은 엄청나게 향상됐지만 본질적인 기능에서는 변화가 없던 자동차 시장의 혁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마침내 자동차 업계는 기술 혁신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는 제품 가격, 교체 주기, 산업 규모 등 통신 산업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의 혁신 시대보다 자동차 기술 혁신 시대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표준이 나와서 또 다른 혁신의 정체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통신 산업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산업의 표준이 정립된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정립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아이폰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은 존재했지만 어떤 것도 표준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산업이 초기 단계라고 본다면 현재는 테슬라가 엄청 치고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표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이후에 테슬라 혹은 다른 기업이 통신시장의 아이폰과 같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때까지는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의 시대에는 수많은 기업이 망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기업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카카오,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과 같은 회사만 봐도 스마트폰 혁신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탄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굿타이밍이죠. 반면 혁신의 정체기에는 기존 업계가 시장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 주식을 더 담아야 할까요? 창업가들에겐 힘든 시기네요. 반면 자동차 산업은 이제 막 혁신이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을 꿈꾸는 분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